지금까지 어떤 차량을 타셨는지 좀 그 일대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되게 긴데요. 좀 축약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탄 차만 거의 30대가 넘을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좀 하이라이트인 거를 좀 꼽아보자면은 좀 오래 탄 차? 아니면은 인상 깊었던 차들? 일단 첫 차를 꼽을 수 있겠죠.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고등학교 때 일단 일명 겜돌이 그란투리스모라는 게임에 빠졌어가지고 레이싱 게임을 하루에 7, 8시간씩 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 중이었는데 유학반에서 유일하게 공부 안 하고 자동차 게임을 하러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. 하다 보니까 좀 잘 해가지고 국내 어느 정도 뭐 상위 랭커 중 한 명이 됐었고 뭐 이런저런 이제 기회들이 왔는데 그때 카트레이싱 관련해서 좀 기회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부모님 지원 없이 공짜로 그렇게 카트를 한동안 탈 수 있는 선수로서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카트레이싱을 처음 접했습니다. 그 레이싱 얘기를 드린 게 제 첫 차도 관련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카트라는 것은 날것의 레이싱이에요. 날것의 차량이에요. 축이 딱 뒤에 있고 쇼바 없고 진짜 엔진이 바로 옆에 있고 정말 축과 그 엔진이 기어로만 연결되어 있는 그 체인 스프라켓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말 직접적인 구동 방식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차를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샀는데 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샀는데 MR을 타고 싶었어요. 엔진이 이제 끝에 있는 차는 RR이라고 부르고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차를 MR이라고 부르는데 미드십에 그러니까 MR의 차량을 타고 싶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뭐 MR 차량 중에 유명한 뭐 페라리가 됐든 뭐 그때 당시 458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 때였죠. 아니면 뭐 가에르도든 이런 차들은 살 수가 없었고 뭐 하물며 이제 약간 그거보다는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더 저렴했던 NSX나 이런 차량들도 탈 수 없었어요. MR2라는 차가 있어요. 도요다에서 나온 그 MR2라는 차가 있었는데 되게 약간 저가형으로 나온 MR 형식의 차량입니다. 그때 당시에 2,000불이었어요. 지금 돈으로 뭐 한 30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환율도 낮아가지고 200만 원이 좀 넘었죠. 그 차가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았는데 어찌되었든 그 차를 제 첫 차로 맞이를 했습니다. 당연히 뭐 고장도 오래된 차니까 많이 났고 나중에는 뭐 속도 게이지도 없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. 사이드 브레이크도 없었고 이게 제 첫 차이자 가장 재밌었던 차로 꼽으려면 넘버 원일 겁니다. 그 차를 타고 제가 시카고에서 뉴욕도 왕복하고 뭐 왕복 20시간이 넘어요. 눈길에도 다니고 뭐 죽을 뻔 해보기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근데 그 차 타면서 정말 좋았던 거는 포뮬러나 카트를 탔을 때 딱 그 느낌하고 완전히 이질감이 되지 않아요. 막 전자 스로틀에 요즘 차 보면은 오토 미션에 정말 제가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가 저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그 차는 정말 제가 움직인 대로만 움직였어요. 생각해보면은 뭐 트랙션 컨트롤 하나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심지어 체결되지 않았어요. 그 차는. 흔한 뭐 저기 보조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차였거든요. 정말 제가 입력한 그 값 그대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차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날것의 차량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수동. 일단은 수동 미션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. 두 번째 좀 약간 메이저한 차는 S60R 탔어요. 제가 볼보의 2004년식 S60R이라는 차를 탔는데 그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제 대학 시절 그때 처음에 데일리용으로 이제 사고 사실은 240Z라고 71년식 그 닛산 낯선의 240Z라는 차를 너무나 사고 싶어 했어요. 근데 매물을 보다가 그거는 결국 이제 뭐 1, 2년, 2, 3년 보다가 너무 제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구입을 실패했는데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일부 남은 버젯을 데일리카에 이제 쏟자 해가지고 산 차가 그때 S60R이었어요. 그게 볼보에서 나온 차 중에 고성능 차로서 굉장히 좀 뭐랄까 레어한 차입니다. 볼보는 고성능 차를 잘 만들지 않아요. S60 폴스타라는 차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좀 고성능했고 그 전에 또 차가 이제 제가 몰았던 S60R이었는데 300마력의 수동이었어요. 수동이 근데 또 개트락 미션이 들어가 있었어요. 그리고 엔진 튜닝이 좀 약간 우악스럽게 돼 있어가지고 변속을 할 때마다 뒤에서 불꽃 소리가 났어요. 그냥 빵빵빵 터지면서. 그래서 이거 순정 아닌가라고 탔었는데 결국엔 순정이었던 것 같아요. 소리도 되게 좋았고 5실린더 5기통이었거든요. 밟으면 약간 뭐 0.1초 람보르기니 소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거진 한 2, 3년 탔던 것 같아요.
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중간에 이제 한국에 잠깐씩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아는 형이 TV론 터뷸런스를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. 뭐 90만 원에.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업어왔습니다. 워낙 이제 또 저희 프로레이싱 선수도 하셨었고 되게 차를 잘 타시는 분이라서 지금도 되게 잘 타시고 그래서 그 차를 가져왔었는데 이 차를 갖고 오자마자 고속도로에서 차 몰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. 뭐 ABS가 없는 차인데 앞으로 갑자기 훅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ABS가 없이 브레이크를 딱 가는데 록이 조금씩 걸리는 거예요. 이게 핸들이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요. 현대차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요즘 차 타도 핸들이 왼쪽으로 쏠려요, 자꾸 밸런스가.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앞에 차 들어오지 내 속도는 뭐 규정 속도가 아니지 옆에 덤프 트럭 있지 뒤에 TV론 뒤에 2명 타고 있었어요. 앞에 2명 있고 4명 타고 있었는데 진짜 4명 다 저 세상 갈 뻔했습니다. 그 이후에 미국에서 또 좀 오래 탔던 차가 이건 좀 인상 깊었죠. 마즈다 미아타 NC 버전을 탔었어요, 제가. NC 미아타가 이제 좀 미아타 중에서는 넙대대하고 못생겼다는 평을 많이 듣는 차예요. 약간 표정도 약간 이러고 그 앞에 모습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이 차가 좀 무겁고 토크발도 세고 이제 약간 힘이 있게 나왔어요. 그때 당시로 뭐 당연히 절대적으로 봤을 때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NA, MB 미아타 이런 차들은 뭐 1.6, 1.8 엔진에 그렇게 크게 힘이 있는 차들이 아니었거든요. 이 NC 미아타 같은 경우에는 차 폭도 조금 넓고 엔진도 조금 더 출력이 높은 엔진이 달려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욕을 먹었던 차이기도 합니다.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미아타를 생각하면은 NC 미아타가 명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코너에서 막 날려도 제가 불안하지 않은 그런 차였어요. 그러니까 정말 리니어한 움직임을 보여준 그런 차였다. 그 차를 결국 그 한국에까지 제가 갖고 오게 됐습니다. 한국에서는 뭐 그거 다음으로 조금 오래 탔던 차가 이제 좀 편한 차를 타보자 해서 그 아큐라 RL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혼다 레전드로 팔렸던 그 차를 좀 타게 됐습니다. 2007년식 이제 그 혼다 레전드를 탔었는데 완전 아저씨 차거든요. 그거 뭐 4륜구동에 3500cc의 약간 고급형 세단이에요. 근데 그 차가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게 200만 원에 샀거든요. 30만 킬로가 넘은 차를 샀어요. 근데 엔진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. 엔진이 새 엔진이요. 신품 엔진을 얹었어요.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. 오버홀을 한 것도 아니고 신품 엔진이 얹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동안 탔는데 3년을 타도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, 얘가. 그래서 실증이 나서 바꿨습니다, 솔직히. 200만 원에 사서 오일 2번인가 갈고 200만 원에 똑같이 팔았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재미를 이제 찾으려고 산 게 BMW M2. 이게 인상 깊었던 차인 이유 자체가 3개월 만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누가 이렇게 푹 쓸고 지나가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. 이렇게 보험사에서 이제 뭐 미수선 합의금조로 이제 돈을 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저는 센터 견적을 받았죠. 센터 견적 기준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고치는 거 사설에서 많이 고치니까 센터에서는 뒤에 핸들 자르자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자르면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거든요. 아시다시피. 근데 이거를 안 자르고 살릴 수 있는 공업사를 찾아가지고 고치기도 싸게 고치고 결과적으로는 중고차 가치도 보존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번에 이제 산 게 지금까지 타고 있는 911 Turbo S입니다. 이게 997 형식인데요. 가격의 최저점에서 사가지고 그때 이제 7천만 원대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는 뭐 약간 애한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자동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911 Turbo S 중에 997까지가 조금 약간 날것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991부터는 약간 좀 뭐랄까요, 너무 요즘 차 같아요. 깍쟁이 같아요. 약간 차가 너무 타기 편하고 컨트롤도 너무 쉽고 뭐 죽을 것 같지 않고 약간 그런데 997은 진짜 이건 날것의 그런 기운이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어서 포르쉐가 이제 설계가 2000년대 중반 기점으로 좀 이전하고 이후가 나눠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카이엔을 생산을 해가지고 포르쉐가 돈이 많아져요. 그러니까 좀 더 선진화된 그런 좀 모두가 다 좋아하는 설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이나 제 뇌피셜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개발이 된 차들은 진짜 90년대에 설계에서 가져온 딱 그런 야수성이 남아있어요.
특히 이거는 터보 S라서 그때 당시 이제 500마력이 넘었던 차인데 정말 빨랐어요. 전 날라다니는 줄 알았습니다. 그때 처음 이제 터보 S라는 차를 나온 다음에 좀 옆에 동승해가지고 타볼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이거는 로켓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그거를 제 소나기에 이제 넣게 됐어요. 막 왔다 갔다 한 차들 하면은 거의 진짜 하루 밤 날 새야 될 수도 있어요. 막 뭐 M5도 왔다 갔다 했고 뭐 911도 몇 대 더 왔다 갔다 했고 뭐 약간 이런 이제 많은 종류의 차들이 저를 거쳐 갔는데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한 이 정도가 될 거고 나머지 뭐 전기차들은 이렇게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 데일리로 타고 있는 차들을 뭐 지금 다 공개할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큰 틀에는 그 정도 타임라인으로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점점 이제 완전 익스트림한 차부터 완전 요즘 차 같은 차까지 이제 넘어오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원래는 익스트림한 차만 5대, 4대씩 소유하다가 점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완전 마일드한 차 한 대에 익스트림한 차 2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유하는 걸로 점점 그림이 넘어갑니다. 마지막 끝으로 중고차 구매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? 약간 영어로 bragging rights라고 하는데요. 이게 왜 아시아인들,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, 일본 사람들이나 가보면 사실 되게 문화적으로 동질감이 많은 게 똑같은 물건을 싸게 산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예를 들어서 5,000원짜리 물건을 뭐 누군가가 2,000원, 3,000원에 가져왔다면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. 근데 뭐 10,000원짜리, 20,000원짜리 자기가 더 비싼 거 샀다고 의시되는 그런 문화가 알고 보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똑같은 차도 약간 싸게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중고차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조금 더 뭐 이쪽 일을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리소스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 기준으로 차를 되게 싸게 사다 보면은 그냥 소소하게 주변에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야, 나 911 이거 사고 찬 줄 알았는데 리어 핸더 저거 자르긴 했는데 사이드 멤버는 안 나갔어. 실제로 그냥 덴트만 난 정도야. 근데 이거 6,000에 가져왔어. 이런 말들을 이제 하면은 주변에서 와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가끔씩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원래 대학교 때나 뭐 이렇게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도 원래도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중고차 업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조금 더 리소스가 생기니까 하지 못하던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뭐 플랫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진짜 사야 되는 차들이 보이거든요. 우리가 캔다의 추천 시스템 보시면 상위 20%의 차들을 추천을 해요. 저희는 근데 1%까지도 볼 수 있고 2%까지도 볼 수 있어요. 이런 차들을 보다 보면은 딜러분이 진짜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시는 차들도 있고 정말 잘 사오셔서 빠르게 호로록 처분하시는 차들도 다 볼 수 있어요. 그런 차들을 누구보다 가장 빨리 먼저 알게 돼서 먼저 탈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제 중고차 생활에서 약간 돈을 세이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타왔던 차들을 좀 살펴봤는데요. 그리고 이런저런 제 약간 썰들을 풀었는데 제가 일반적인 소비자 관점에서의 소비자는 아닙니다. 물론 그랜저나 소나타나 이런 차들을 제가 주로 타고 있지도 않고 탈 계획도 없죠. 근데 이제 제가 또 소나타나 그랜저를 안 사봤던 건 아닙니다. 제 주변 지인들이 다 저한테 차량 도움을 받았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소나타를 사는 분들, 그랜저를 사는 분들의 눈높이가 다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가 10,000대, 10만 대씩 있는 차들이 그랜저, 아반떼, 소나타 여러분들이 살 만한 그런 차들입니다. 사실 때 정말 걸러내고 사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금전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10,000대, 10만 대를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결국에 한 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차를 자꾸 가서 미련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, 우리는. 우리가 뭐 페라리 사거나 뭐 람보르기니 사거나 할 때는 진짜 매물이 한 5대, 10대밖에 없으니까 일일이 다 찾아보고 가서 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랜저 전국에 있는 거 다 보고 살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필터링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거를 저희가 좀 많이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짜 10만 대를 한 대로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마다 중고차 시장의 10%, 20%를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 80%를 소거하고 있어요.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 서비스를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차를 꼭 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